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이제 앞서 저희 두 분의 그 본사 소속 매니저님께서 그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그 저희 파워센터 빅데이터 에디션에 관련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발표드릴 것은 인포메티카의 또 다른 제품군 중에 하나인 이 인포메티카 ILM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저희 이제 그 제품군 위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필요 목적에 대한 당위성 부분,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태생서부터 이제 저희 그 부사장이신 닐고 씨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이 있고, 이것들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시다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이전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아까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리포트, 그 전체적인 어떤 리서치 센터의 그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약 7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 어플리케이션 관리 포인트에 맞춰서,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오너십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데이터의 증가 추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IT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또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리미스 환경의 어떤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그 각각 롤에 맞는, 권한에 맞는 사용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어떤 다양한 그 요구사항과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요로 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예상되어지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 인포메티카에서는 그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 측면에서 인포메티카의 어플리케이션 ILM이라는 저희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아카이브하는, 그래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만을 운영 환경에다 두고 어떤 필요하지 않은, 과거에 오래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솔루션은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운영 환경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끔 테스트 용도나 또는 개발 용도로 데이터를 어떤 이관한다든지, 또 이관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의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 서브셋이라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부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더욱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그 유출 또는 어떤 주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마스킹 솔루션인데, 저희가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과 퍼시스턴트 데이터 마스킹, 이런 두 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데이터 아카이브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좀 계속 떨어진다든지 좀 성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증설하는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상의 어떤 콘솔리데이트나 또는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그 환경을 뭔가 다시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해서 다시 인티그레이션 한다든지 또는 디스트리뷰션 한다든지 하는 여러 비즈니스적인 어떤 환경에 IT의 어떤 인프라를 접목하는 그런 비즈니스 니즈가 필요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는 감사나 외부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얼마만큼 충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네 가지 측면의 데이터 아카이브가 필요로 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메티카 데이터 아카이브의 큰 목적은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운영 환경의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이고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복잡한 어떤 트랜잭션의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 솔루션을 적용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필요로 하지 않은 데이터를 이 히스토리 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 DB로 아카이브 하거나 또는 필요에 맞게 다시 리스토어하는 이런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운영 환경에 있는 데이터와 아카이브 데이터를 같이 한 번에 뭔가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심리스 액세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요, 실제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최적화된 그 파일 형태로 파일 아카이브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프레스드, 압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그만큼 DB로 아카이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로 데이터를 아카이브 했었을 때 이것을 다시 리스토어를 해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 자체가 DB처럼 인식이 돼서 데이터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비즈니스의 어떤 업무 그 트렌드, 프로세스로 한번 접목을 시켜 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운영 환경에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에 그 보존 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온라인 아카이브 데이터로 아카이브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존 연한이 찬 것들에 대해서 조회 한도가 극히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일로 아카이브를 해서 그 필요로 하지 않은 데이터를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충족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는 저희 솔루션의 어떤 기능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해는 하시지만 과연 우리 회사에 우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기능적인 측면에 업무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DB 아카이빙, 파일 아카이빙에 대한 기능의 이전에 먼저 무엇을 아카이브를 하고 그 무엇의 그 아카이브할 테이블의 대상에 과연 어떤 조건과 어떤 비즈니스의 정책을 인식을 시켜서 아카이브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저희 ILM 솔루션의 그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메타DB에 그 해당하는 기록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연관관계를 스키마 마이닝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아카이브 대상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논리적인 형태의 엔티티라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해당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은 데이터,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가서 그 조건에 해당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결산이 끝났지 않다든지 또는 업무상으로 이 데이터는 아카이브 대상에 속하지만 비즈니스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에서는 이 어떤 비즈니스 룰을 통해서는 아카이브가 되지 않아야 됐다라는 어떤 이런 룰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룰과 필터를 통해서
이 엔티티를 생성을 하고요. 이 엔티티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아카이빙에 대한 솔루션은 앞서 계속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말씀드렸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그 해당하시는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나 비즈니스 분석가에 의해서 그 아카이브 대상들에 대한 정의를 저희 솔루션을 구축하는 구축팀과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디파인된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솔루션에 설계를 하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실제 수행을 했었을 때 과연 데이터가 제대로 아카이브가 되고 수행이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각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시는 대로 이런 ILM 엔진이 있고 저희 그 ILM의 그 모든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메타 정보에 대한 리파지토리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이비즈니스나 SAP ERP 같은 패키지에 대한 전용 억셀러레이터에 대한 그런 컴포넌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DB 아카이빙과 파일 아카이브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일 아카이브에 대한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파일 아카이브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은 저희 ILM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바 기반의 이 컴포넌트를 이 웹 UI를 통해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구글의 크롬이라든지 이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품을 저희 솔루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파일 아카이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파일 아카이브 서비스 자체도 저희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핵심 엔진을 다루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것을 저장하는 어떤 메타 파일 형태의 리파지토리 서비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그 파일 아카이브들을 필요에 맞게 여러 서버로 분산해서 디렉토리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접속해서 바로 SQL 플러스와 같은 저희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또 뭐 셀렉트 SQL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으로 뭐 별도의 리스트화 과정 없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 리타이어먼트라는 저희 그 ILM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테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파일 아카이브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그 데이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어떻게 한번 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는 추후에 이것들을 비즈니스의 어떤 필요한 카탈로그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효용 가치가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나름의 저희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압축률이 98% 이상 되는 고효율의 저희 압축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압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SQL 클라이언트나 저희 이제 ODBC나 JDBC의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테마를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뭐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사용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어떤 인프라를 계속 활용을 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리소스적인 또는 관리적인 라이센스적인 측면에 대한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특히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을 때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그 데이터 아카이브 솔루션 기능 중에 이 파일 아카이브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해서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이 ILM 솔루션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레포트나 데이터 서치를 하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정 시점에 사용 연한이 지난 데이터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자체, 어플리케이션 서버 자체를 셧다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이제 저희 ILM의 어플리케이션 리타이어먼트라는 이런 테마로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리타이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리타이어하는 그 대상을 보면 그 아카이브와 똑같이 필요로 한 어떤 그 소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메타데이터로 그런 부분들을 다 마이닝을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DB에 접속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컨퍼런스 또는 보안 또는 락다운을 통해서 데이터의 그 파일을 이렇게 파일 아카이브 스토어 그 파일 형태로 저희 이제 파일 아카이브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텐션 폴리시 보관 주기의 그 정책을 먼저 이 파일 아카이브에 선점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앞서 설명드린 그런 파일 아카이브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회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포메티카 솔루션의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을 통해서도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자체 제공되는 SQL 워크시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SQL 쿼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희가 ANSI SQL 포맷에 해당하는 SQL 쿼리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QL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레포팅 툴이나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좀 더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JDBC 커넥션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하게 시각화를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LM의 어떤 데이터 아카이브의 기능 또는 어플리케이션 리타이어먼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IT를 담당하시는 고객분들 또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고객분들 다 참석하셨었는데 실제 그 현실의 비즈니스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 특성에 맞춰서 그 테스트 데이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앞에 산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움이 당면 과제를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데 드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어떤 다운타임이라든지 시스템 리소스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또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데이터의 중요한 데이터는 뭔가 그 암호화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판독이 불가하지 않게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요소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세 군데 어떤 기업, 그 외 해외 어떤 기업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테스트하는데 드는 어떤 비용을 산정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악사라는 우리 유명한 어떤 보험 관련된 회사는 연간 242밀리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또는 이 통신회사 뉴질랜드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는 2.7밀리언 정도 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표는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 표준화된 산업 표준화된 어떤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쪽 그 인더스트리에는 이런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이런 HIPAA라는 이런 규약이 있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각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권이나 각 인더스트리별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 기본의 어떤 고객의 주요 정보라든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비즈니스 환경에 본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외부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그 전 기술 인력을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인포메티카의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인 TDMS 솔루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예,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가 먼저 데이터 서브셋, 운영 환경이 예를 들어 10테라 정도인데 내가 감사 대비 3개월 정도의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만 이관을 하고 싶다 했었을 때 그 각각 목적에 맞는 그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불필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지지 않게 뭔가 보호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퍼시스턴트라는 데이터 마스킹 기법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 환경 측면에서는 뭔가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각 사용자의 권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인포메티카의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이런 마스킹에 대한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 그 ILM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TDMS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버넌스 측면 또는 그 각각 사용자 관점에 맞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것도 어떤 데이터를 서브셋을 하고 마스킹을 하는지에 대한 먼저 그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정책들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그 각 산업계의 어떤 표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규약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그 요청 사항들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각각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나 방법론에 의해서 해당하는 서브셋과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억셀러레이터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표준에 대한 억셀러레이터를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마스킹하고 또는 서브셋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앞서 그런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다 한다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측점에서 그 해당하는 그 폴리시 정책들을 어떻게 저희 그 TDMS 솔루션에 녹일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도메인을 구성한다든지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정의사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 설계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실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좀 더 이 사용자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디스커버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 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데이터 도메인이나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좀 더 극대화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만을 서브 세팅하고 또는 판독이 불가능한 마스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앞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솔루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그 데이터를 이제 내리고 판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마스킹 기법을 적용하는데요. 먼저 이제 서브 세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환경에 이제 30TB 정도 되는 것을 서브셋으로는 한 10TB 정도로 해서 필요로 한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것을 다시 여기 목적에 맞는 뭐 개발이나 또는 뭐 테스트나 또는 QA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 비즈니스의 룰과 정책에 맞게 넘겼다면
이후에 해야 될 것은 과연 이 데이터 중에 내가 정말 고객의 주요 정보 데이터들을 실제 개발자들은 그 개발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의 자릿수 타입이나 어떤 데이터의 자릿수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스킹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실례로 보시면 뭐 트레이닝이나 개발, 뭐 테스트 용도로 각각의 뭐 마스킹이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인포메티카 퍼시스턴트의 데이터 마스킹 이론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뒤죽박죽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대표 숫자로 한꺼번에 치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마스킹 기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인포메티카의 TDMS 솔루션이 단독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어떤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환경 하에 하나의 저희 TDMS 솔루션을 통해서 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로 저희가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런 하나의 목적에 맞는 어떤 마스킹으로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한 어떤 데이터의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퍼시스턴트 데이터 마스킹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마스킹.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어떤 사용자가 나는 시니어 어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원본 실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여기 IT 관리자나 옵쇼를 통해서 서포트하는 엔지니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권한에 맞게 데이터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실제 그 권한에 맞는 사람들은 이 셀렉트 쿼리에 통해서 실제 DB에 있는 리얼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저희 솔루션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솔루션 자체에 그 데이터를 이런 셀렉트의 서브스트링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마스킹을 시키는 어떤 기능으로 그 쿼리 자체의 결과 값을 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다시 치환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 환경의 데이터에 변환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현재 그 필요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 담당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0여 개의 고객들이 현재 저희 이 IRM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각각의 어떤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거버넌스나 어떤 위험 요소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효과를 보길 원하신다든지 했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케어나 어떤 텔레콤 또는 뭐 그 공공기관이라는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그 기대 효과를 현재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제품은 앞서 뭐 파워센터와 마찬가지로 매년 이런 다양한 IT 리서치 센터의 그 평가를 통해서 아주 뭐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 보안을 담당하는 또 인포 시큐리티라는 협회에서 어떤 엑설런트 어워드를 받고 또는 뭐 같은 호에서 뭐 저희 이제 IRM 솔루션에 대한 어떤 좋은 매직 쿼더런트의 그 마스킹 데이터 마스킹 분야에 항상 상위로 랭크되어 있는 어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뭐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2013년 3, 4분기가 되었는데요. 뭐 어제 그제 한 9.5.3 버전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릴리즈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내년서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품의 버전업을 통해서 그 여러 저희 다양한 내부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 TDMS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핸스에 대한 로드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왜 인포메티카에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ILM 솔루션을 검토를 하시는 많은 고객분들, 특히 IT DB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다 개별적으로 스크립트 또는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ILM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ILM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저희 ILM 방법론에 의해서 DB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모니터링만 하시면 그 전체적인 업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 환경에 어떤 불용성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는 데 있어 드는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의 성능 저하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를 증설하는 여러 어려움을 이 ILM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또는 데이터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더 기업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그 솔루션에 기반한 그 관리 포인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ILM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의 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이 장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프리세일을 하고 하지만 과연 저희 솔루션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객분들을 통해서 데이터 그로스 어널리시스 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ROI 측면에서 비즈니스 밸류 어세스먼트라는 별도의 이 웹 기반의 분석하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저희 인포메티카 ILM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하시거나 비즈니스 환경에 좀 더 적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가 방문드려 설명드리고 필요에 의하면 필요하시다면 이런 저희 별도의 기능에 통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한번 이 ILM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